오늘은 영화 어쩔 수가 없다, 드라마 은중과 상연, 그리고 북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헨리 코튼 앰버서더 송이구입니다. 저를 문화센터에서 실제로 보셨던 분들, 어우 저 사람 진짜 패션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느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 헨리 코튼 앰버서더 활동이 조금 저조했는데요, 사실 밖에서는 대외적으로는 많이 하고 다녔어요. 오늘은 부동산 얘기 말고 여러분들이 연휴 때 즐길 만한 드라마나 영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본 3개인데요, 첫 번째는 은중과 상연. 이건 일단 작가님께 박수. 은중과 상연은 이건 정말 대단한 작품인 게, 일반 드라마에서는 흔히 전형적인 어떤 장치라고 하는 큰 사건, 막 누가 죽고 큰 사건이 터지고 이런 사건들을 터트려 놓고 그거를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게 오히려 대본 쓰기는 쉽거든요. 근데 이 은중과 상연은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대신에 잔잔함이라는 더 험난한 길을 선택했어요. 작은 파동과 일상의 균열 속에서 긴장감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시청자는 지루함을 느끼고 그냥 채널을 돌려버리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는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미묘한 감정의 진폭에 있습니다. 때로는 둘이 같은 마음이 되었다가도 어느 순간 멀어지고 다시 또 질투와 응원의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은중과 상연은 서로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시청자는 어느새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래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두 인물 모두가 안쓰럽고 이렇게 또 막 챙겨주고 싶고,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작품은 특히나 여성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극할 것 같아요. 이 남자 사람끼리 친구에서는 뭐 그냥 단순히 싸우다가 뭐 멀어지다가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냥 좀 단순하게 정리되거든요. 하지만 여자 이 사람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근함만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참 좋겠다 라는 부러움이 곧 질투로 이어지고, 그 질투가 한순간 응원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얽힌 감정의 실타래가 드라마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너는 참 좋겠다 라는 말이 사실은 절반의 진실이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장점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만 정작 본인의 내면에는 남들이 모르는 결핍과 고통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오해와 갈등, 그리고 화해를 해나가는 이 과정이 은중과 상연 드라마의 정말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연휴 때 한번 정주행 해보시고요, 자신의 친구 사이를 한번 기억해 보면서 과거를 겹쳐보시면 좋은 작품이 될 겁니다. 다음,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아내와 같이 봤어요. 다 보고 영화관을 나오는 길, 저희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물음표만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최선이었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가야만 했을까? 영상미는 여전히 너무 좋았고요, 연기도 너무 좋았고, 하지만 스토리 자체가 너무 단순했어요. 마치 이 감독이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비워내고 그 자리를 메시지로 꽉꽉 채우려 했던 것 같은데요. 예술성, 사회적 비판,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 모두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영화라는 건 결국 관객이 따라갈 수 있는 서사의 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끈이 너무 약하게 놓여있다 보니까 몰입보다는 좀 갸우뚱이 먼저 찾아왔어요. 물론 어쩌면 제가 감독님의 깊은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창작자로서 소설을 쓰고 드라마를 쓰고 영화 대본을 쓰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이 영화가 대중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는가는 의문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영화의 감독이 박찬욱 감독님이 아니라 무명의 감독이었다면 사람들은 과연 어떤 평을 내릴까? 이 질문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손예진과 이병헌, 이 두 배우만으로도 이미 빵빵하고 충분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주연급 배우들을 조연으로 대거 투입했어요. 그러니까 화려하다고 느끼기 전에 오히려 몰입이 좀 깨졌습니다. 이 배우도 나왔네? 이 배우 또 나왔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순간 극 안에서 튕겨져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깊은 예술성을 담으려면 오히려 주연 몇 명만 딱 집중시키고 조연은 스토리를 지탱하는 안정된 배우들로 채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전작들 헤어질 결심, 아가씨,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이런 레전드 작품들은 제 가슴속에 아직도 충격과 여운이 생생한데요. 하지만 이 어쩔 수가 없다는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고 있는 북극성. 전지현 배우와 강동원 배우가 나오는데, 일단 이 두 배우 너무 멋있다, 너무 예쁘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원판 불변의 법칙, 저는 가질 수 없는 원판 불변의 법칙, 그들은 가지고 있죠. 마치 입지가 너무 좋아서 세월이 지나서 구축 아파트가 되더라도 그 가치를 유지하는 느낌.
이게 스케일이 상당히 큰 시리즈물이에요. 국정원 나오고 FBI, CIA, 북한 군인 나오고 전쟁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막 그런 스케일이 큰 게 잘못하면 굉장히 어색하거나 허접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 잘 안 나고 미드 느낌이 확실하게 납니다. 이것 좀 제작비 좀 들었을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마다 계속 반전이 있고 누가 나쁜 놈인지 누가 착한 놈인지 이게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면서 액션도 좋고 로맨스도 좋고 연기도 좋고 외국인들이 많이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오징어 게임에서는 외국인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이질적이었는데 여기는 외국인들이 그냥 미드에 나오는 사람들 같아서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추석 때 또 정주할 만한 거 추가적으로 몇 개 추천드리자면 올해 재밌게 봤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이건 다 보셨죠? 저는 폭삭을 보면서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이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하니까 너 T야? 너 완전 T지? 너 극 T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저는 창작자의 입장에서 이런 걸 볼 때 막 감탄을 하면서 봤기 때문이에요. 와, 이런 대사를 썼다고? 이런 장면을 연출했다고?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된다고? 이런 슬픈 장면까지도 감탄을 하면서 봤기 때문에 눈물이 전혀 안 나왔어요. 정말 웰메이드 드라마고요. 이 드라마는 아이유 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아이유 씨 일단 너무 좋았고요. 두 번째 주인공은 박보검 씨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박해준 씨라고 봅니다. 박해준 씨 진짜 연기 최고였고요. 또 학시 아저씨도 너무 좋았고요. 또 초반에 잠깐 나왔던 여메란 누님, 진짜 여메란 누님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연기로 다 쏟아냈어요. 여메란 배우와 학시 아저씨, 이 보는 재미도 있겠고요. 또 재밌게 본 드라마는 바로 미지의 서울입니다. 이것도 잔잔한 드라마인데 이것은 작가님도 진짜 대단해요. 박보영 씨 연기 너무 좋았고 대본 자체도 너무 좋았고요.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드라마. 요즘에 막 진짜 피 흘리고 죽이고 막 이런 거 너무 많은데 미지의 서울 너무 좋았습니다. 직장에서 좀 힘드신 분들 이거 꼭 보세요. 위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본 드라마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한 파인입니다. 배우진이 탄탄해서 캐릭터의 내면 변화와 감정의 미묘한 선을 구현해내는 그런 강점이 있는 드라마고요. 특히 뭐 류승룡 배우, 김의성 배우, 양세종 배우, 이런 배우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연기파 배우들이 중심에 서면서 그게 무대를 잡아줬어요. 누가 옳고 그른가를 단정짓지 말고 인물 각각의 동기와 이 선택을 따라가면서 공감하려고 해보면 재미가 훨씬 더 커집니다. 이 대사와 사투리를 통해서 지역적 강한 표현들도 너무 재밌고요. 이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배신이 어떻게 시작되고 관계가 어떻게 깨지는가, 이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선악구도가 단순하지 않은 게 더 재밌어요. 이 동방신기 윤호윤호 씨 연기도 너무 재밌었고요. 아마 파인2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추석 끝나고 10월 25일 10시 40분 JTBC에서 방영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류승룡 배우가 15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하고요. 스카이캐슬을 하셨던 조연탁 감독님이 연출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원작자는 패션 전문가는 아니고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지금은 전업 작가로 변신한 어떤 사람이고요. 네, 혹시 이 소설을 이미 읽으셨던 분들은 이 소설에서 했던 상상을 드라마와 이렇게 맞춰보는 것도 상당한 재미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 하시느라, 프리랜서 생활 하시느라, 또 자영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잠깐 이 연휴 기간에 충전하는 시간 가지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